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29번째 상영작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밀레니엄이 막 지난 2001년 12월 시리즈 1편인 반지 원정대가 처음 개봉한 뒤 2002년 12월 2편인 두 개의 탑, 또 2003년 12월 3편인 왕의 기왕까지 무려 3년 동안 연말이면 전세계 극장가를 장악했던 대작이었죠.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추억이 되었지만 아직도 판타지 영화라고 하면 여전히 최고로 회자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전 아쉽게도 1편은 극장에서 보지 못했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요. 시리즈 1편인 반지 원정대가 개봉했을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해리포터 시리즈 1편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보다 더 유치할 거라 생각했던 선입견으로 인해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당시 제목이 너무 유치했던 탓인데요. 하지만 얼마 뒤 전 이 영화에 빠져들게 됐고 시리즈가 종결된 후 수차례 다시 보기를 하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제목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지를 새삼 느끼게 됐답니다. 그리고는 이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미친듯이 찾아보게 됐고 영화 이전에 원작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위대한 작가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후에 아쉬움을 느꼈던 것처럼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았으면 더 좋았을 사전 지식들과 이 영화에 담긴 거대하고 위대한 의미들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됐답니다. 그럼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중간계의 마법사인 간달프가 오랜 친구인 빌보의 생일을 맞아 호빗 종족이 사는 마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달프는 빌보가 절대 반지를 오랫동안 몰래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엄청난 힘을 지닌 절대 반지는 악의 화신인 사우론이 만든 것으로 다시 사우론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만들어진 모르도르의 용암 속에 던져 파괴해야만 했고 간달프는 그 임무를 빌보의 조카인 프로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간달프와 프로도 또 프로도의 친구들인 샘, 메리, 피피는 우연히 알게 된 아라곤과 함께 요정인 엘프들이 살고 있는 리븐델로 가서 반지 원정대를 꾸리게 됩니다. 반지 원정대에는 엘프 전사인 레골라스와 인간 전사인 보르미르, 난쟁이족인 드워프 전사 김리까지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반지 원정대는 잃어버린 절대 반지를 다시 찾으려는 사우론과 그의 부하들의 공격에 맞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중간계의 평화를 찾기 위해 긴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펼쳐질 장대한 대서사시는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봤다고 해도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니까요.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반지의 제왕은 아는 만큼 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토대가 되는 거대한 세계관과 함축된 의미를 알고 보면 영화가 많이 다르게 보이죠. 우선 반지의 제왕과 관련해 톨킨이 창조한 세계가 어느 정도나 웅장하고 방대한지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집필하고도 완성하지 못했던 실마릴리온이라는 소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신화가 없는 영국에서는 마치 신화처럼 여겨지는 작품인데요. 서문과 함께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부터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각 종족들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도 바로 이 실마릴리온의 일부랍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반지의 제왕은 무려 4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실마릴리온의 마지막 5장 가운데 끄트머리 5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영화한 것일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누구나 궁금해하는 사우론의 기원과 정체, 또 공간적 배경이 된 중간계의 의미 등에 대한 해답은 모두 이 실마릴리온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 실마릴리온까지 읽었냐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바로 중간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계란 게 대체 어떤 세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잠시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원작자인 톨킨이 창조한 세계의 지도랍니다.
소설 실마릴리온에서 발췌한 건데요. 왠지 현실에서의 세계 지도와 비슷하죠? 아무튼 중간계란 바로 지도상에서 오른쪽 대륙을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 대륙은 불사의 땅인 발리노르라는 곳인데요. 저곳엔 신들이 살고 있답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2편인 두 개의 탑에서 중간계를 떠난 엘프들이 향하는 곳이죠. 또 시리즈 3편인 왕의 기한 마지막 장면에서 절대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완수한 뒤 간달프와 프로도가 향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원래 톨킨이 창조한 세계의 시작은 에루라는 절대자이자 유일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아이누라 불리는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인간을 비롯해 인간처럼 생겼지만 몸집이 다소 작고 순박한 호빗, 또 요정인 엘프, 지하에 사는 난쟁이족인 드워프 등 지상의 각종 종족들을 통치하도록 제자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지상의 종족들에게 그 제자들은 모두 신이나 초인 같은 존재였고 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지도상의 왼편에 위치한 불사의 땅 발리노르였던 거죠. 그런데 에루의 제자들, 즉 발리노르의 신들은 능력치가 다 달랐는데요. 가장 뛰어났지만 선천적으로 사악했던 멜코르는 리더이자 발리노르의 왕이었던 만회를 시기에 악의 화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모르고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모르고스는 절대악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스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우론입니다. 원래는 사우론도 에루의 제자인데 능력치에서 한 단계 낮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그와 동급의 존재가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법사 간달프와 사루만, 또 고대 악마인 발록 등등이랍니다. 다만 성과 악이 각각 갈렸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타락해 발리노르에서 쫓겨나 중간계로 간 모르고스는 온갖 파괴와 악행을 일삼게 되고 결국 발리노르의 다른 신들에게 잡혀 무존재의 공간으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이자 영적인 존재로 변신술에 능했던 사우론은 여전히 중간계에 살아남아 여러 종족들을 괴롭혔고 그를 감시하도록 발리노르의 왕인 만회가 중간계로 보낸 이들이 바로 간달프와 사루만을 포함한 5명의 마법사들이랍니다. 5명의 마법사 중 간달프와 사루만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고 라다가스트는 2013년 12월에 개봉한 호빗 시리즈 2편 스마우고의 페어에 등장하지만 나머지 알라타와 팔란도는 영화성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절대반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또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시리즈 1편에서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반지가 만들어진 뒤 중간계의 여러 종족들에게 나눠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변신술로 정체를 감춘 사우론이 엘프 장인들에게 접근해 함께 만든 뒤 여러 종족들에게 나눠준 것이랍니다. 여러 종족들에게 나눠준 반지는 바로 힘의 반지였죠. 그리고 사우론은 힘의 반지를 낀 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자신의 본고지인 모르도르의 운명의 산에서 몰래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이 맑았던 엘프들은 그걸 직감으로 알아채고 힘의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지만 힘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인간들은 그러질 못해 시리즈 1편에서부터 등장하는 나주굴이 돼서 사우론의 하수인이 되죠. 그리고 강인하고 자존심이 센 드워프는 절대반지의 지배를 받진 않았지만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호빗 시리즈에서 볼 수 있듯 반지의 권능에 빠져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역시나 타락해 갔답니다. 한편 약해 빠진 종족이라 여겼던 호빗에게는 어떠한 힘의 반지도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간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해 사우론이 잃어버린 절대반지는 인간과 골룸을 거친 뒤 아이러니하게도 모험 중이었던 호빗 쪽의 빌보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반지의 제왕 1편이 시작되는 거죠. 또 청년 시절 빌보의 여행을 다룬 작품이 바로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인 호빗 시리즈인 거고요.